최근 한국 무기가 세간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바로 어제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세 번째 시제기가 37분 동안 하늘을 날며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인들이 한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느끼고 현재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경남 사천 제3훈련 비행단에서 KF-21 시제 3호기가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 38분까지 하늘을 누볐습니다. 3호기 시험 비행에서는 공군 52전투 비행대 소속 이진욱 중령이 운전대를 잡았으며 최고 속도와 고도는 1, 2차 때와 비슷한 200노트, 15,000피트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시제 3호기는 지난일 2호기 시험 비행 때와 달리 비행 중 랜딩 기어를 내린 채로 날았는데요. 앞으로 1, 2호기와 동일하게 초기 비행 건전성 시험을 시작으로 고도 및 속도, 기동 능력 등 각 분야 영역 확장 시험과 각 계통의 성능 시험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KF-21 보라매 사업은 첫 삽을 뜬 이후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를 안겨다 주었는데요. 역시나 가장 주요했던 문제는 한국 정부가 60%, 한국 기업 한국항공우주 카이 등이 20%, 인도네시아 정부가 20%의 자금을 투자해 개발하기로 정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일부 분납금 지불만 진행한 후 전염병 때문에 자국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한국에 파견한 기술진 또한 철수시켰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재도 진행 중이죠. 이뿐만 아니라 카이 신임 사장 보라매 개발 실무총괄 해임과 홍보물 외상 게임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의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KF-21 사업에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시제 3호기의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까지 이뤄냈으며 바로 얼마 전에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까지 성공하면서 전반적인 방산 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두각을 나타내며 수많은 외신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놀란 건 역시나 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이런 성장에 일본인들은 돈이 없어 무기를 사지도 못하는 나라였던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전차, 자주포, 미사일, 항공기, 심지어 달 탐사, 우주발사체 등을 만들어내며 우주 산업까지 이뤄낼 수 있는 건가? 놀라지 않으려 해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꽤 대단한 나라인 것 같다는 감정을 숨길 수 없을 것만 같다라는 반응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최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하며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일본인은 공동 무기 개발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결국에 남는 건 영국뿐일 것이라고 말하며 상당히 현재 일본의 전투기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동맹국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연히 수많은 외신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사자 안보동맹인 쿼드를 주창한 나라이자 영국과 함께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 수입이나 미국과의 공동 개발 대신 다른 유럽과 손을 잡고 미래 전투기 개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은 지난달 9일 전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이 대규모 무기 프로젝트를 다른 국가와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의 개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른 나라를 물색했고 뜻과 일정이 맞는 영국, 이탈리아와 합작하게 됐다고 말했지만 디플로맷은 일본이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넘어서는 새 전투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비용과 리스크를 낮추기를 원한다고 하며 개발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길 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의 최측근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어딘가 이끌려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하지만 영국과 이탈리아와는 외교 및 군사 분야에서 대등한 관계로 기술 확보 및 향후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기술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발 완료 후 일본이 아시아에서 판매를 하고 유럽에서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담당하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일본에 감춰진 속셈이죠.
그런데 이 같은 공동 개발 사업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역시나 수익이 뒷받침되어 줘야 하고 그만큼 투자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등이 받쳐줘야 합니다. 물론 일본, 영국, 이탈리아 세 나라는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 현재 경제력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최근 2021년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이 39,803달러 한화 약 5,100만 원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39,984달러에서 181달러 줄어들었으며 순위 역시 19위에서 20위로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고토 시게유키 경제재생 담당상은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기업이 투자와 임금을 억제하고 개인이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락 배경에 대해 설명했죠. 또한 일본은 20년을 넘어서 30년 가까이 경제가 하락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 내부적으로도 이번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하는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엎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은 이 공동개발 사업에 대해 한 번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영국 공군과 독일의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타이푼은 과거 영국과 서독, 프랑스가 목표로 했던 전투기 사업인데 1981년 3월에 계획이 무산됐고 그 계획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 타이푼이며 프랑스는 결국 단독으로 라파를 개발하였습니다. 공동 개발의 경우 처음에는 기술을 함께 개발 및 공유하기도 하고 개발비도 함께 나눠내는 것으로 개발의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을 보이긴 합니다. 적어도 겉으론 말이죠. 그러나 운용 요구 및 개발 스케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다던가 만들어진 기체의 성능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해서 개발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7월 전자장비 메이커 레오나르도 UK와와 미쓰비시 전기는 차기 전투기와 템페스트용으로 최신 전자센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 분담금 등에서 합의하고 다음 스텝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달 영국의 국방장관이 5년 이내에 템페스트를 도입한 기술 입증기에 비행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해 심신의 비행을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하지만 현재 일본은 장비품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일본이 영국 측으로부터 재촉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두 국가 간의 공동 개발을 하는 차기 전투기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일본의 IHI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최신 엔진을 탑재할 예정인데 과연 이 개발이 기체 자체의 개발 스케줄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지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수출을 노릴 수 있지만 일본은 해외로 무기를 판매한 경험이 여전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은 영국의 하위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본 네티즌들이 우려를 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 중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일본은 기술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심지어 판매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 그러니 지난번 미국에 이끌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영국에 이끌려 결국 졸졸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말처럼 과거 일본은 F2 전투기를 통해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결국은 기술력 한계에 부딪혀 미국의 손을 내밀었고 둘이 함께 공동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F2 전투기는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운용 중이던 다목적 전투기인 기존의 미쓰비시 F1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인 FSX 계획하에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전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인 기종인데요. 주로 국산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논쟁의 불씨를 지폈고 일본 기술력의 한계와 정치 외교적 배려 및 압력으로 결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완전한 국산화에 실패하였습니다. 1988년 전후 1세대 자국산 전투기 미쓰비시 F1 지원기의 내구현안이 다 되어가자 항공자위대와 일본 정부는 조속히 후속 기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항공자위대는 FA-28급 기종을 요구했지만 10년 후에나 획득할 수 있다며 국산화하자는 사람들의 반발을 사야만 했습니다. 또 설계 시작도 안 된 기종에 혈세를 쏟아부을 것이냐는 일선 부대와 예산을 책정하는 대장성 등의 반발 역시 상당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장성은 개발에 1,650억 엔을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FA-18급 전투기는
무려 4배에 가까운 6천억 엔이 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그야말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무기들의 개조안도 제시되었지만 예상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버리자 결국 해당 안이 폐기되며 F-14의 직도위까지 거론되었죠. 최종적으로 독자 개발 혹은 F-16을 기반으로 개발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남게 됐으며 결국은 경제 및 정치적 판단하에 미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물론 아쉬움이 남았지만 방위산업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압도했고 F2 모델이 탄생했죠. 게다가 실전 배치에 있어 10년 이상 지난 지금 밝혀진 자료를 보면 순국산화했다면 요구 기간 내의 개발 완료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중공업 양측이 제시한 안은 설계에 손도 안 댄 개념안에 불과했으며 엔진은 처음부터 국산화를 포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과의 공동 개발은 일본 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말이 흘러나오죠. 하지만 현재 이 F2 모델은 여러 사고 사례를 낳으며 안정감에 있어서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조종 중 조종관이 빠지고 조종사의 노력으로 스틱을 눌러준 채로 착륙에 성공하는가 하면 창정비 후 미쓰비시 공장에서 테스트 비행을 위해 이륙 중 추락해 대파됐습니다. 이때 원인은 정비 중 조종계통 배선을 반대로 꽂은 것이라죠. 이 밖에도 정비 중 뒤쪽 기어가 갑자기 수납되며 기체가 주저앉기도 했고 착륙을 지원하는 드래그 슈트 모듈을 비행 중에 분실했고 오른쪽 주익하면 패널이 비행 중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일본인들의 경우 결국 일본이 자체 개발하지 못한 건 기술력 부족이고 공동 개발 역시 기술이 없어 주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이번 신형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해서도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들은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KF-21 보라매를 3차 시험대에 올렸고 비행에 멋지게 성공했으며 이대로라면 곧 양산에 들어가 한국 공군의 실전 배치함과 동시에 세계의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어 전방위적으로 한국 방위 산업이 더 발전한다는 것에 충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인들은 한국의 무기 산업은 이제 전투기 분야로도 확대되어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것 같다. 한국은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일본은 계속 실패만 하고 이번에도 또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점이 너무 부끄럽고 한국이 너무 부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한국산 무기는 싸니까 팔리는 것뿐이라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KF-21 사업 성공 및 잘 팔리는 한국 방산을 본 더 많은 일본인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에게 지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을 앞지르자는 것은 죽자는 소리나 다름없어. 한국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말이야.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려다가 괜히 발 한번 삐끗하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 말 거야. 정답일 거야. 일본은 지금의 경제 기반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예전에 벌어놓은 걸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수준인데 한국은 이렇게 무기까지 잘 팔리고 있으며 성큼성큼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될 거야. 한국은 지금껏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기를 겨우겨우 수입해서 쓰는 나라에서 완벽히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쇠락의 길만 걷고 있죠. 이것만큼 큰 차이는 없어요. 그것도 그런데 만약 두 나라가 같이 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전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한국의 방위산업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건 러시아 덕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어 러시아는 과거 귀인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는 건 일본 역시 어디에서나 귀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영국, 이탈리아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든 해봐야 합니다. 왜 그걸 거부하는 건가요? 그러기에는 뭐라도 있어야 한다.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갖춰놓지 않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지. 그런데 귀인이 나타났다고 우리가 그 귀인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 제 발로 걷어 차버리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럼 모두가 굶어 죽을 거거든. 일본이 한국을 부러워해서 신형 전투기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은 지금 국방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어. 앞으로 몇 년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했어.
과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의문만 남아 일본 곳곳에서 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일본은 영국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누구의 도움 없이 세계로 무기를 팔고 있어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기가 한국산입니다. 과연 싸다고 물건을 잘 팔 수 있을까요? 더구나 누군가를 지키는 무기인데 말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저렴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한국산 무기는 일단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리는 겁니다. 그런 멍청한 나라는 이제 없어요. 현재 한국 수준의 방위산업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이나 중국밖에는 없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어. 대신에 한국은 그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니 한 단계 아래라는 평가도 있지만 뭐 어쨌든 성과를 잘 내고 있잖아. 오히려 중국보다도 훨씬 더 말이야. 그 두 국가에 비해서 오히려 혁신적인 것들도 꽤 많아.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 미국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닐까? 그런 것 같네. 우리는 먼저 나서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제안이 들어온다고.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과 제안을 받는 입장은 천지 차이야. 일본은 전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불과해. 일본이 과연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미 한국은 저만치 앞서 있는데 아시아 시장에서 팔리기나 할까? 과거에 일본은 이제 없어. 한국산 무기가 저렴한데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비롯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거야. 아마도 조만간 일본도 한국 무기에 의존해야 하는 날이 올 거야. 물론 영국의 기술력은 꽤 뛰어나. 세계 무기 시장에서도 아직 팔리고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건 영국일 뿐이야. 우리는 여전히 전범국 이미지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본을 기피하는 나라가 꽤 많다는 거야. 만들어봐야 팔리질 않을 거라고. 문제를 잘 말했어. 일본은 아시아에서 전범국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안 팔릴 거야. 그렇다고 유럽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수 없어. 이미 영국과 이탈리아가 꽉 잡고 있을 거거든. 그렇다는 건 우리는 이번에도 내수 시장용 무기를 만든 거나 다름없다고. 세계 시장을 잡으려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유럽에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도 무기를 판매할 수 없어. 한국 무기 부럽다.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일본은 아무것도 없다. 고장난 전투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캐노피도 분리되고 이륙 중 추락하고 착륙 중 추락하고 정말 고물투성이다. 한국도 KF-21이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몰래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들었어. 내가 다 주워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한국도 엉망진창인 상황이야. 곧 KF-21 사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릴 거야. 기대하라고. 이번에 한국이 만든 KF-21은 폴란드에서 눈독을 들이는 것 같더라. 인도네시아는 긴장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일본 역시 또 부러워해야 할 거야. 왜냐면 KF-21은 아시아에서도 팔리고 유럽에서도 팔릴 거니까 말이야. 한국은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네. 안보 정책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래봐야 여전히 비교가 안 될 게 뻔하다. 전범 국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려고 또 전범 국가의 무기를 사려고 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국제사회는 더 엄격하게 나올 게 분명하고 말이야. 누군가 지금 한국의 기술력을 1900년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일본은 황새를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지게 생겼어. 제발 뭘 하지 않고 국민을 돌봤으면 좋겠어. 물론 현재 전 세계가 냉전에 돌입했고 힘든 상황은 맞지만 지금 일본은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걸 원해? 정말로 그걸 원하는 거야?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 수준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거지?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 물론 한국이 많은 성장을 이뤄 일본을 추월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세계 강대국이야. 그러니까 전혀 꿀릴 게 없단 말이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일본 국민들의 생활을 봐보라고. 너무 피폐해.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 한국을 거지라고 놀리던 일본이 이제는 놀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런데 저렇게 국방에 혈세를 투자한다니 터무니없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해. 한국은 자체적으로 모든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됐어.
더구나 우주산업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정말이지 한국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거야. 일본은 실패만 하고 퇴보하겠지. 정말 싫다 싫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